그러니까 강 기자님의 얘기는 앞으로 추세만 봤을 때는 증가 추세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국화 양상을 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변에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누구에게서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고 감염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전과는 달리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위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까? 이 지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예, 어제도 이런 질문을 예.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전라 지역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80% 이상이 오미크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오미크론의 강세가 전국적으로 제일 두드러집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곧 설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데 이제 설 연휴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전라 지역의 오미크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어딘가로 섞이면서 전국화 양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벤트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곧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재생산 지수가 높으니까 또 설 연휴 이렇게 하면서 조만간 곳곳에서 이제 감염자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그러면 지금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게 뭐냐면은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하신 분은 자가격리를 일주일 하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은 자가격리를 뭐 열흘 하고 뭐 이런 이제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만일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진이 확인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증상이나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정해놓은 방역의 룰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택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면은 정작 재택격리를 하더라도 완전 무증상이거나 심지어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제 뭐 필수 인력이라든지 네.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답도드리지만은 방역 당국에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제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16%. 그러니까 델타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 또 독감이 0.1이라고 할 때 이것보다 약간 높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어제 내놨습니다. 네. 그러는데 독감인 경우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좋은 약이 있어서 0.1%지만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먹는 치료제가 본격 투입이 되면은 오히려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 되거나 독감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곳곳에서 무증상, 경증인 환자가 쏟아지는데 방역 당국이 정해놓은 어떤 룰 때문에 자가격리나 이런 걸 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네.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당국이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를 감안해서 방역 당국이 지금 이런 조치에 있어서의 룰을 어떻게 정할 건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가 저번에 세판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예 계절성 감기로 보고 완전히 세판짜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선병원이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역 당국은 저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그러는데 방역 당국도 다소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어떤 게 헷갈리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오미크론을 계절성 감기로 본다는 인식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일선 병원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 데는 감기로 보는 인식이 있는데 또 격리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방역 당국 자신도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조금의 시간을 더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방역 조치 내지 방역 기조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국민 어떤 설명 자료를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소 혼란이 많아지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혹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시 뭔가 좀 정교한 그런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사회 국지적인 유행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방역 당국도 제가 몇 차례 이제 힌트를 드렸듯이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분명히 전파력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위중증화율도 델타 변이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죠. 하루에 확진 환자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좀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예측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2만 명, 3만 명, 4만 명 정도 네. 하루 확진 환자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정도씩 계속해서 쏟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2만 명, 3만 명, 4만 명씩 쏟아지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혹은 몇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듯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밀집된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생기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기사를 보면 1월 24일자 더 팩트 기사인데요.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명이 오미크론에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례들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차까지 접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돌파 감염 사례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데 이 오미크론인 것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전국 곳곳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생겼을 때 위중증 환자와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나올지를 가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그리고 조금 더 늦춰지면 2월 초 정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고 딱 그 시점에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좀 허용하더라도 우리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저는 방역 당국도 방금 예.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이나 혹은 좀 독한 계절성 감기 정도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고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민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통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이 치명률을 계산하면서 0.16 그러니까 독감보다 약간 네네. 높다고 할 때 사망자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개인 정보는 빼고 사망자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90대가 2분, 70대가 2분, 80대가 1분, 60대가 1분이세요. 그러니까 고연령의 고위험이신 분들이 사망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그대로입니다. 다시 제가 주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에 비해서 오미크론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4분의 1 또는 그 이하일 거다 그랬는데 방역 당국이 어제 5분의 1 정도 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델타가 10,000명일 때 적어도 5만 명 정도까지는 델타 10,000명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치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네. 그러는데 또 하나는 오미크론에 감염되신 분은 위중증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7,810명이 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한 7,000명 정도 보면 7,000명의 5배 내지 7,000명의 6배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00명의 5배면은 35,000 35,000명. 그러니까 35,000명이나 4만 명이 하루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델타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이 나오면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달라진다. 얘기는 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용인 내지 만일에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을 완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지나면서 확진자 양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알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2주 이내에는 확실히 방역 당국이 확신이 서면서 새로운 방역 기조를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소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정도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런 데 대한 확신만 쓰게 되면 방역 당국이 먼저 이 오미크론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오미크론을 제압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의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종식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이 오미크론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향후 2주일 이내에 확실한 그런 방향성이 나올 그렇습니다. 것이다. 분석을 기반으로 예.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정확한 분석과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릴 텐데요.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용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혹은 백신을 불완전 접종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에게는 오미크론 변이조차도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고령층 중에서도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용인이 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백신 불완전 접종하신 분들, 백신 접종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점점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거의 50대 50이 델타하고 오미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진단 키트, 이제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금방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위험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은 백신 제껴놓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델타인데 고위험군이다. 연령하고 기저질환이다. 이러면은 바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바로 쓰는 거예요. 동시에 만일에 오미크론이다. 그러면은 오미크론인 경우에도 방금 이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먹는 치료제를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결국은 확진자 수로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확진자 수를 제로로 떨어뜨리지 말고 적어도 확진자를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끌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감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미크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오히려 무증상이나 경증인데도 오미크론 감염을 통해서 종식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간단하다니까요. 고위험군은 델타인 경우에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오미크론이면은 먹는 치료제. 그 이외의 분들은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이 나오지 않도록 4만 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종식 국면에 도달한다. 이런 방식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확진자 수를 더 떨어뜨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3, 4만 명 수준이면 감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면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이제 누가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구조를 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고위험군 아까 얘기한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집단 시설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지표를 다 눈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제는 오미크론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을 독감처럼 취급하고 일반인 분들도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날이 곧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